부동산 책 리뷰, 문재인 시대 부동산 가치 투자, 김인만, 가장 나쁜 집주인은 전세금을 올리지 않는다. 산일번지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제 그 전세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이야기 부분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전세 월세 임차인에게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한 번 더 살게요 하면은 한 번 더 사는 권한을 준다는 거죠. 지금 전세 기간이 2년이니까 한 번 더 자동으로 이제 연장시키면 2년, 4년이 되는 거죠. 2년 플러스 2년 해서. 이제 전세 2년이 길어 보여도 막상 살아보면 상당히 짧게 느껴진다. 전세 계약하고 6개월만 지나도 아직 1년 6개월이나 남았음에도 전세금 인상과 이사 걱정을 하는 것이 임차인의 현실이다. 이제 유책이죠. 이제 저도 이제 어려서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거의 한 29번, 30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학 이런 거, 하숙 이런 거 포함해서요. 많은 숫자죠, 그래도. 그 문에 막 비닐 달린 집에서도 살아보고, 감기도 많이 걸리고, 제 윗세대 부모님이 이제 고생하신 거죠. 저는 그때 그냥 애니까. 그런 이제 고충이 있는데,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되면 일단 임차인은 재계약 시 5% 이내 인상률로 4년 동안 이사를 가지 않고 같은 집에서 살 수 있으니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목적이죠, 이번 목적이. 정책 추진이 이런 게 정책 추진 목적이고, 비슷한 이제 케이스가 노태우 때도 있었죠. 원래 전세가 2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2년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도 얘기를 하세요. 노태우 정부였던 1989년 전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자 노태우 때 전세 기간 1년에서 2년이 된 거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4개월 만에 전세 가격이 20% 이상 폭등했고 그 다음 해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혼란이 이제 생긴 거죠. 이제 한 번에 전세 이제 2년 동안 하니까 한 번에 그걸 다 받으니까 이제 20% 올랐고 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되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정부가 바라는 기대와 달리 단기간 전세 가격 폭등, 전세 물량 부족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원래는 임대차 의무 기간이 없었다고 해요. 그럼 언제 생겼냐? 이 책에서 이렇게 나와요. 지금이야 당연하게 전세 기간을 2년으로 알고 있지만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임대차 의무 기간이 없었다. 이게 없었던 거예요. 1년이고 뭐가.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2년이 된 것이다. 81년이면 전두환 때고 89년이면 노태우 때죠. 전두환 때 의무기간 만들고 1년짜리로요. 노태우 때 이제 2년짜리로 이렇게 만든 거죠. 이제 지금은 2년 2번 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 나온다고 해요. 저자는 노태우를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부동산 규제 정책의 교과서까지라고 해요. 부동산 규제는 노태우처럼 하라 이런 내용이죠. 노무현 정부 다음으로 많은 규제를 쏟아냈지만 노태우 정부 얘기입니다. 투기 수요 억제뿐만 아니라 대규모 주택 공급을 같이 병행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높이 평가하죠. 그리고 부동산 규제 정책의 교과서가 바로 노태우 정부라고 할 수 있겠다. 교과서까지라고 이렇게 높게 평가하세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일화를 들려주세요. 요 꼭지 이제 저희 제목이기도 하죠. 가장 나쁜 집주인은 전세금을 올리지 않는다. 요거와 연관된. 가장 나쁜 집주인은 오랜 기간 동안 전세금을 올리지 않는 집주인이라는 역설적인 이야기가 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그래서 질문을 던지세요. 당연히 생각되죠. 착한 전세금을 안 올리는 집주인이 나쁘다고? 그거 좀 이상한 건 같은데 이렇게 얘기 되죠. A라는 사람이죠. 이제 임차인. 소위 착한 집주인을 만나 10년 동안 전세금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마음 편하게 내 집 같은 전세 생활을 만끽하며 살고 있었다. 집주인이 이제 10년 동안 전세금을 올리지 않은 거예요. 착한 집주인이죠. 난 정말 운 좋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며 살던 어느 날 집이 팔렸다는 연락을 받았다. 착한 집주인이 이제 집을 팔아버린 거죠. 그럼 주인이 바뀐 거죠. 이제 착한 집주인이 가버리고 다른 집주인, 그냥 평범한 집주인이 온 거죠. 새로운 집주인은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시세에 맞춰 전세금 올려서 주지 않으면 더 이상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제 새로운 집주인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뭐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집주인이죠. 부랴부랴 공인중개사무소에 가서 전세 시세를 알아봤다. 그동안 10년 동안 편하게 지내다가 이제서야 부동산에 가서 시세를 알아보는 거죠. 10년 전 3억이었던 전세가는 5억 원 이상으로 올랐고 매매가는 4억 원에서 7억 원 이상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 안이하게 있다가 이제 가격을 알아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전세가가 이제 3억에서 5억으로 빡 올라버리고 매매가도 4억에서 7억으로 빡 올라버리고 10년 동안 강산만 변한 게 아니라 전세가와 매매가도 변했던 것이다. 크게 변하고 크게 올랐죠. 전세금이 안 올랐을 때 그 돈으로 이제 뭐 해서 빌려 쓰면 모르는데 과자 사먹고 다 사먹고 추가 전세금 들어가는 게 이제 없게 되죠. 이제 그러면 근방에서는 못 사는 거예요. A는 10년 동안 우물한 개구리였다. 행운이 자기에게 계속될 거라고 믿은 게 이제 잘못인 거죠. 지난 10년 사이에 집을 마련했거나 돈이라도 많이 모아뒀어야 했는데 전세금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편하게 사는 바람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 착각 속에서 전세금 아낀 만큼 그 돈으로 뭘 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차라리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거나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았다면 집을 샀거나 뭔가 준비했을 텐데 천사 같은 집주인이 결과적으로 독이 된 것이다. 이 일화가 무슨 정치적인 의도 갖고 있거나 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저런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집주인이 바뀐 이 일화가 정권 교체와도 관련되어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착한 집주인이 이제 그 착한 정권이겠죠. 착한 정권이 집 안 사도 되고 잘해줄게, 전세 오래 살게 해줄게, 뭐 해줄게, 그것만 의지하고 이게 행운이다, 그 속에 파묻혀 산다면요, 이제 우물한 개구리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화라는 거예요. 이 일화에서처럼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어요. 정권이 막 이제 교체되죠. 그래서 그런 착한 집주인의 의지에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용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차라리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았다라면 집을 샀거나 뭔가 준비했을 텐데 이러잖아요. 나쁜 집주인, 나빠 보이는 정권일 수도 있지만 그 때문에 결심을 갖게 하고 뭔가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정권 교체 속에서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게 중요한 거겠죠. 예, 넓은 의미에서 착한 집주인 뭐 이런 거에 의지하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